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통해 뉴저지주 총기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되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주에서 53명이 숨진 트레일러 미립국 참사와 관련해 4명의 용의자들이 기소됐습니다. 자동차 촉매 변환기 부품 도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인 운송업체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의회 난입 폭동을 선동했다는 결정적인 증언이 나오면서 기소처벌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를 막아준 캘리포니아주의 퇴거 유예 조치가 오늘 밤 자정을 기해 만료됩니다. 앞으로는 임대료를 내지 못할 경우 퇴거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유모차를 끌던 20대 여성이 머리에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여성의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제1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8시 25분경 유모차를 끌고 렉싱턴 애비뉴 근처를 걷던 20세 여성이 어디선가 나타난 괴한이 쏜 총에 얼굴을 맞았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된 총알은 여성의 왼쪽 귀와 뺨 사이를 지나 머리를 관통했으며 경찰은 인근 차량에서 탄환을 회수했습니다. I just heard a huge noise. It was just only one, but it was extremely loud, like a boom. And it really frightened me because I was right there at the park playing. 피해 여성은 곧장 메트로폴리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뒤인 오후 9시 20분쯤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3개월 아기는 다친 곳 없이 무사했습니다. 오늘 경찰 당국은 이 끔찍한 사건의 총격범으로 희생된 20세 아지아 존슨의 남편을 지목했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존슨은 친척에게 3개월 된 딸아이의 아빠를 만날 계획이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즉시 수배된 존슨의 남편은 지난 1월 존슨이 딸을 임신 중일 때 자신을 폭행한 혐의로 그를 고소한 바 있으며 강도 등 최소 5건 이상의 중범죄에 해당하는 전과를 보유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존슨의 남편에 대해 공식적으로 범인이라고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국은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못했고 사건 당일 남편과 만나기로 했다는 점, 총탄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됐다는 것은 우연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보아 남편이 용의자라는 추정에 무게가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오늘 이 사건은 묻지마 총격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며 총격범을 잡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가 행정명령을 통해 총기 규제를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제1사 뉴욕 KBTV 전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수정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취약한 인구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다중밀집시설인 스포츠 스테디움, 공공교통시설, 경찰서, 법원, 식당, 아동교육시설, 병원, 술집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주정부가 발행한 퍼밋을 반드시 받도록 강제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총기 규제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최고법원이 연방 CDC의 마스크 착용에 대해 제동을 건 사례를 예로 들면서 공중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에도 반드시 뉴저지주가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 검찰과 경찰은 다양한 법 집행기관들의 수장들과 각 지역 대표단들과 함께 총기 소지를 제한받는 지역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할라한 뉴저지주 경찰청장은 최근 법원 판결로 최소 20만 건이 넘는 총기 소지 지원서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법적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감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지사 오피스와 검찰 그리고 각 지역 경찰서와 연대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하면서 마련된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은 총을 구매하려는 시민들의 미성년 범죄 기록을 제공하도록 하고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들에게는 정신건강 상태를 10일까지 당국이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총기 밀매 처벌 강화와 총기류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를 도입하는 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사실상 연방 정부 차원의 총기 규제안이 30년 만에 강화되게 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텍사스주 트레일러 미리국 참사 관련 용의자들이 기소됐습니다. 최대 사형과 종신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텍사스 참사 관련자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40대 트레일러 운전사와 수송을 공모한 20대 용의자 2명은 유죄가 확정되면 사형 또는 종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는 멕시코 국적자 2명인데 이들은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돼 최대 10년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안보부는 이번 참사 희생자가 2명 더 늘어 모두 53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레일러 내부에서 48구의 시신이 발견된 뒤 병원으로 후송된 환자 중 5명이 추가 사망한 겁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미리국자는 모두 11명입니다. 자동차 촉매 변환기 부품 도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가 늘자 부에나팍 시는 촉매에 고유 번호를 새겨 유통 경로를 차단하는 대책안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절도범들이 차량 밑으로 기어들어가 촉매 변환기를 훔치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당 부품을 훔치는 시간은 대략 5분 정도. 써니박 부에나팍 시장은 한인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6년 60여 건의 촉매 변환기 도난 신고는 최근 300여 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절도범은 훔친 부품을 약 $200에 암시장 등에 판매하지만 피해자가 다시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선 $3,000에서 $5,000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본인들은 그래서 그 미니밴들을 폐차를 시켜버렸대요. 그렇게 고쳐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 거를 사는 게 더 나아서 그래서 미니밴을 다 바꾸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써니박 부에나팍 시장은 코로나19와 함께 늘어난 차량 부품 도난 예방을 위해 경찰과 보험사 AAA와 함께 자동차 빈 넘버인 차대 번호를 촉매 변환기 부품에 새겨주는 행사를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떼어가잖아요. 떼어가면 블랙마켓에 가서 팔려고 그러면 그거를 스크래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스크래치한 거는 이거는 스톨른이구나. 이거는 훔쳐서 파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칭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써니박 시장은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 자동차 부품 도난 방지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에나팍시 차원의 예방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는 신차 부품에 고유번호를 새기는 방법과 자동차 관련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차량 부품을 싣고 다닐 경우 이를 경찰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주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여름철을 맞아 자녀들과 수영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목튜브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영유아들이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목튜브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목튜브를 사용하다 최소 1명의 아이가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는데 두 사건 모두 성인들의 부주의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FDA는 목튜브 사용 시 익사와 질식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발달장애를 가진 영유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FDA는 목튜브가 장애아동의 물놀이 치료용으로 선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라며 구매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난입을 선동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워싱턴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메가톤급 폭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여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연방 하원에서 열린 진상조사 청문회. 트럼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보좌관이 나와 메가톤급 폭로를 터뜨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동 당일 의사당으로 가려 했고 경호원이 이를 말리자 경로했다는 것입니다. I'm the effing president. Take me up to the Capitol now. The president reached up towards the front of the vehicle to grab at the steering wheel. Mr. Engel grabbed his arm, said, "Sir, you need to take your hand off the steering wheel. We're going back to the West Wing. We're not going to the Capitol."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 당시 무장한 지지자들을 옹호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He wanted it full and he was angry that we weren't letting people through the mags with weapons.
그 밖에 평소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친 언행과 함께 식기를 집어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자주 보였다는 폭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여론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AP-NORC 공공문제연구센터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8%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의회 난입 폭동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돼야 한다는 의견도 48%에 달했습니다. 반면 기소돼선 안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31%에 그쳤습니다. 조사가 실시된 시기는 지난 23일부터 27일, 그 다음 날 의회 청문회에서 메가톤급 폭로가 나온 만큼 여론은 더욱 악화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재선 출마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는 유세장 대신 법정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오늘 공식 취임했습니다. 커탄지 잭슨 연방 대법관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지난 233년간 백인과 남성 위주였던 대법원의 역사에도 변화가 생긴 겁니다. 잭슨 대법관은 취임식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지지하며 정의를 집행하는 엄중한 책임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잭슨 대법관이 취임했지만 대법관의 성향은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동일합니다. 연방 대법관은 조만간 휴정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잭슨 대법관의 본격적인 활동은 10월부터 시작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임 대법관 취임을 두고 의미 있는 진전이며 앞으로 수년간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마이애미 출신인 잭슨 대법관은 하버드 대학교 학부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워싱턴에서 판사를 역임했습니다. 지난달 개인 소비 지출 규모가 한 달 전에 비해 0.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올 들어 최소 증가폭인데 국내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는 경기 침체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보경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미국 전체 개인 소비 지출 규모가 한 달 전에 비해 0.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올 들어 최소 증가폭으로 0.6%가 증가했던 4월에 비해서도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개인 소비 지출은 0.4%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 올 들어 첫 마이너스입니다. 결국 높은 물가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걸로 풀이되는데 미국 국내 총생산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할 걸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기관인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는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을 마이너스 0.7%,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마이너스 1%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연율로 마이너스 1.6%를 기록했습니다. I think that a recession is likely. I think that is likely in the near term. The Fed has been sticking to raising rates,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see how that is affecting the overall market.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는 1년 전보다 6.3% 상승해 4월과 같았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선 0.6%가 상승했는데 4월이 0.2%였던 걸 감안하면 물가 오름세가 더 가팔라졌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연준은 소비를 억제해 물가를 낮추려 하고 있는 거라 소비 증가세 둔화는 공격적 금리 인상의 약발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경기 둔화는 불가피하고 경기 침체도 감수하겠다는 뜻을 연준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팬데믹 기간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를 막아준 퇴거 유예 조치가 오늘 만료됩니다. 소송에 직면할 경우 혼자 해결에 나서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나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지적입니다. 팬데믹 기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들을 보호해준 캘리포니아주의 퇴거 유예 조치가 오늘 밤 만료됩니다. 주의회는 앞서 4월 1일 만료 예정이던 이 조치를 한 차례 연장했지만 더 이상 연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주택 임대업자들의 반발이 강하고 이를 악용하는 시민들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밀린 주택 임대료를 내지 못할 경우 퇴거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주택 임대료 신청을 지원하고 있는 LA 한인회는 실제 강제 퇴거 명령을 받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거를 당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그런 인디비주얼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집주인이 내가 이제 렌트비를 안 내가지고 나보러 이제 뭐 나가라 아니면 태거 조치를 하겠다 아니면 무슨 노티스를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지난 3월 31일까지 주택임대료 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접수가 종료됐지만 이전에 가입해둔 세입자들은 밀린 주택임대료를 낼 수 있습니다. 1차를 받으신 다음에 Additional Fund Request라고 AFR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차에서 못 받으신 지원금이 있으면은 2차 AFR에서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어요. 임대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하우징 오브 키는 지금까지 40만 3,313가구의 신청을 접수했고 현재까지 32만 9,327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완전한 지급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인데 이 기간 중 퇴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집주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등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을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LA 한인회는 퇴거 명령을 받을 경우 연계된 법률자문 비영리기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같이 일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의 케이스를 리퍼를 해서 좀 그 본인 상황에는 어떤 조치가 맞는지 라는 거를 좀 이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주의 퇴거 유예 조치는 오늘 만료되지만 가장 강력한 보호책을 내놓고 있는 LA시의 세입자들은 내년 8월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대규모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연휴에는 4,800만 명이 장거리 여행에 떠날 것이라는 전망인데 이 중 1,290만 명이 항공편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항공정보업체 하퍼는 이들 가운데 1,100만 명은 국내로 여행을 떠나고 180만 명은 해외로 여행을 떠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260만 명이 항공편을 이용하는 셈입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에 자리한 공항에는 여행객들이 대거 몰리며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항공기 결항과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 여행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는 현재까지 213편의 운항이 지연됐고 37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예정된 항공 일정의 25% 상당이 1시간 이상 지연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서방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며 동유럽 전선에 군사력을 증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강력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게는 변함없는 지지를 보낸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며 내놓은 서방 지도자들의 약속입니다. 우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첨단 방공 시스템과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에 필요한 추가 탄약 등이 포함됐습니다. We are going to stick with Ukraine and all of the allies are going to stick with Ukraine as long as it takes to in fact make sure that they are not defeated by Russia.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경우 국내 총생산 GDP의 2.3% 수준인 국방비를 2030년까지 2.5%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나토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Majeur, y compris pour lui-même. Il a réussi à ce que des États qui jusqu'alors étaient restés dans une posture parfois plus prudente ou plus en réserve à l'égard de l'Alliance, décident d'eux-mêmes de la rejoindre.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를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루마니아부터 발트해 국가에 이르기까지 동부 전선에 군사력을 증강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로 채택한 전략 개념이란 문서에선 중국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야망과 정책들이 나토의 이익과 안보 등에 도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70년 넘게 중립을 지켜온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오는 5일에는 양국의 나토 가입 의정서 서명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러시아를 규탄하는 사이 러시아는 연이은 유화책을 내놨습니다. 전쟁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의 포로를 우크라이나와 맞교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관련 소식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차에서 내리는 부상병들.
러시아군의 포로로 붙잡혔던 우크라이나 군인입니다. 마리우폴에서 결사항전을 했던 아조우스탈 투왕자를 포함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포로를 맞교환했습니다. 교환한 포로는 양측 144명씩으로 전쟁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러시아는 침공 첫날 장악한 흑해의 전략적 요충지 즈미니 섬에서도 철수했습니다. 군함의 투항 요구에 섬 수비대원이 맞서면서 우크라이나 저항의 상징이 됐던 곳입니다. 30 июня в качестве шага доброй воли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вершили выполнение поставленных задач на острове Змеиный и вывели находившийся там гарнизон. 러시아는 곡물 수출을 위한 인도주의적 통로 개설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밤 집중 공격으로 러시아를 패퇴시킨 것이라고 반박하고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방 지도자들이 러시아를 규탄하기 위해 나토 정상회의에 모인 시각,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Россия открыта к диалогу по обеспечению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стабильности, сохранению режимов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оружия массового уничтожения, улучшению ситуации в сфере контроля над вооружениями. 러시아는 이와 함께 점령지인 우크라이나 남부 베리단스크의 항구에서 7,000톤의 곡물을 실은 상선을 처음으로 출항시켰습니다. 한편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 중재에 나선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구경화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